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그림 속. 무서워. 그림이 움직여요? 아니, 그림 속에 비인에 귀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자, 이 사연을 보내준 사람은 여성분이고 가명으로 희수 씨라고 할게. 이건 제 남자친구의 친한 형이 겪었던 일인데, 이제 저희가 셋이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빠가 무서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사실은 자기가 엄청난 걸 겪었던 게 있는데, 자기가 그 일 이후로 귀신은 있다 라고 믿게 됐다고 하시면서, 너네도 아마 내 이야기를 들으면 귀신이 무서워질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듣게 된 얘기거든요. 그 오빠가 어느 날 아는 사람한테 그림을 선물 받은 거야. 그림을 선물해준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예술품 같은 거, 골동품 같은 거 왜 모아놓고 그런 구제샵 같은 데 있잖아. 싸다. 그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 친구를 선물해줘야겠다.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대. 지인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림을 선물 받았는데 이 오빠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요? 너무 마음에 들더래. 진짜. 좀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그 오빠가 그 그림을 선물을 받자마자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말하기로는 사람도 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이 있고 좀 편한 사람?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건인데 좀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고 막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더래요. 크기가 약간 A4용지만한데 그 그림이 어떤 여자가 하나 서 있대. 여자가 한 명 그림 속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뒷모습인데 왜 이렇게 탁 뒤로 돌아보려는 듯한 그런 모습 있잖아. 그래서 얼굴이 바람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가려져갖고 얼굴은 보이지 않아. 내 뒷모습인데 고개를 돌리려는 듯한 검은 바탕에 그 여자가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야. 너무 생동감 있고 그 여자가 정말 금방이라도 이렇게 뒤돌아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한눈에 봐도 너무 비싸 보였대. 그리고 되게 오래된 느낌이 들었대. 막 그림에 뭔가 일가견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 그림은 뒀다가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돈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그 그림에 그냥 받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좋은 그림은 처음이니까 자기가 이걸 어디다 두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현관 앞에다 뒀대. 그리고 나서 이제 씻고 나왔는데 그 그림을 딱 쳐다보는데 현관 앞에 두기가 너무 아깝더라는 거야. 언니. 그분 집이 마치 복층이었어. 위에가 이렇게 층고가 낮잖아. 이거를 이렇게 안고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층고가 낮으니까 매트리스 하나만 있을 거 아니야. 보통 복층이 다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에 그 자기가 자는데 옆에다가 그 그림을 액자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잘 때 옆을 돌아보면은 그 그림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러지 마. 아니 그 오빠가 처음 그 그림을 가지고 온 날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래요. 약간 그 수호신? 뭐 그런 것처럼 자기를 막 지켜줄 것만 같은 느낌도 들고 하면서 오빠가 이제 속으로 이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래서 그날은 어쨌든 잠을 잘 잤고 다음날 회사에 갔을 때도 그 그림을 까먹고 있다가 퇴근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막 그림이 생각이 나면서 신기하게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드리고 나서부터 집에만 들어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몸이 노곤해지더래. 이상하게 퇴근만 하고 오면은 빨리 자고 싶고 빨리 눕고 싶고 빨리 뭔가 침대에 그냥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저 그림이랑 나랑 맞나 보다. 정말 그림을 드리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주말에 그 오빠가 이제 주말에 게임을 몰아서 하는 스타일인데 복층에서 이제 막 1층에서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닌데 뭐지? 하고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했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추워가지고 자기 팔 있잖아요? 그 팔을 봤는데 팔에 있는 털들이 다 쭈뼛쭈뼛 서 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확 무서워지면서 자기가 뭔가 엄청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잠시만. 그 자기가 이 집에 이사 와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싸한 느낌을 거기다 남자잖아. 이 느낌이 뭐지? 하고 또 막 하는데 또 느낌이 쌓였는데 그 2층 복층 그 특유의 난간처럼 돼 있잖아. 거기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잠시만요. 나 지금 닭살 돋았어요. 나 집에 어떻게 가? 우리 집 복층이야. 이 사람 게임을 하다 말고 이렇게 쑥 쳐다봤대 거기를. 근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이 집 이사 와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없고 복층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 적도 없었는데 왜 이렇지? 이러고 다시 또 게임을 했대. 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또 집중을 해서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헤드셋을 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층에서 뭐가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그런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아 그냥 기분 탓인가 이러면서 이제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소리가 그 막 이불 있잖아요. 막 이불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 같은 뭐 그런 소리였었대요. 그래서 오빠가 헤드셋을 확 빼고 일어나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냥 평온 그 상태. 근데 신기한 게 그날 이후로 1층에서 컴퓨터만 하면 이상하게 자꾸 2층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뭐 그런 쎄한 느낌 같은 게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드리고 나서 얼마 안 된 거지. 이제 꿈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원래도 근데 이 사람이 꿈을 많이 꾸긴 했대. 그러니까 잡다한 꿈 다. 근데 꿈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계속 울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깨고 여자가 이렇게 숙인 채로 막 울고 있대. 되게 어두컴컴한 데서. 또 다가가려고 하면 또 꿈에서 깨고 또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그 여자가 또다시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여자를 쳐다보는데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아프더래. 그러니까 약간 전생에 마치 이렇게 연결돼 있던 사람의 느낌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서 깨고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자꾸 이런 사람이 꿈에 나온다. 근데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옛날에 내가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던 사람처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리고 아프다 이랬더니 친구들이 미친놈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맞지. 맞지. 그런 거 전생? 너 전생 믿는 새끼였어? 하면서 그 오빠는 사실 진지하게 얘기했던 거였는데 이제 친구들이 막 너무 놀리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우연인지 친구들한테 말한 그 날부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온몸이 몸살 걸린 것처럼 아프고 그 막 눈꺼풀 있잖아요. 그게 엄청 무겁고 막 밖에 어디 나가고 싶은 생각도 아예 안 들고 그냥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약간 만성피로처럼 막 그냥 계속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냥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다는 거죠. 잠을 자는 것도 아닌데 침대에 누워있으면 몽롱한 상태 있잖아. 왜 우리 술 마신 것처럼 몽롱한 상태가 되면서 잠에 들 것처럼 하면서 안 들고 그 여자가 꿈에 나올 것처럼 하면서 또 잡으려면 깨고 계속 그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겠어? 더욱더 피폐해지고 안 좋아지게 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고향에서 오랜만에 올라오신 거야. 근데 아들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완전 창백해져 있으니까 아들이. 그렇고 너 왜 이러냐, 모습 왜 이러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 오빠가 아 그냥 뭐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둘러댔대요. 근데 그 오빠 어머니도 약간 신기? 뭐 신기 같은 게 있는 분이셨어가지고 뭔가 오빠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오빠 보고 출근하라고 한 다음에 집 청소를 엄청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환기까지 다 시켜놓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오빠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 불길한 생각이 막 들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막 덜덜덜덜 막 이렇게 막 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2층으로 바로 뛰어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 집을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딱 봤는데 그림이 없어진 거야. 그림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
엄마 혹시 내 침대에 있던 그림을 못 봤냐?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 그림 너무 이상해갖고 버렸어. 잘하셨네. 잘하셨어. 근데 얘가 그 순간 갑자기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면서 원래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아닌데 대드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막 엄마가 뭔데 내 물건에 손을 대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길래 우리 집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하고 왜 이렇게 집을 치워놨냐, 그리고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 했는데 왜 물건을 버렸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친 거야 엄마한테. 그래, 씌웠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씌웠다. 씌웠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정말 그 사람이 울분을 토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서러우면서 막 화가 막 어디 끝까지 나더라고요. 어디다 갖다 버렸냐고. 엄마가 아, 그 그림 너무 안 좋아갖고 밑에 그냥 분리수거한 데다 버렸다 갖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맨발로 거의 가갖고 그걸 다 뒤진 거야. 쓰레기 거기 분리하는 데를. 그 그림을 찾아낸 거야. 또 있더래 그 그림이. 아,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간 수호신의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를 지켜주고 나한테는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올라오면서도 막 욕이 그렇게 나오면서 엄마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아빠랑 이혼도 하고. 어머.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미친놈인 것처럼 폭언을 쏟아내면서 이제 집으로 온 거야. 그래서 그림을 정말 또 닦아가지고 자기 책상에 둔 거야. 또 그 매트리스 옆에다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좀 지났겠지? 어느 날 엄마가 자기가 어디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다 줄 수 있냐 하더래. 갑자기 서울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엄마랑 약간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또 아들들은 또 막 사과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렇고 좀 서먹하기도 한데 또 자기가 그때 미안했던 것도 또 있으니까 알겠다 하고 엄마가 말하는데 주소를 찍고 이제 거길 갔대. 근데 갔는데 장치? 맞아. 엄마가 느낌이 안 좋으셨나 보다. 그치. 엄마가 점집을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엄마가 여기 되게 용한 데라고, 엄마가 보고 싶은데 혼자 오기 무서워서 널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자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기가 싫더래. 화가 또다시 머리 끝까지 나면서 자기가 이게 분노가 막 가라앉기 힘들 정도로 막 어떻게 나를 또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싫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전에 엄마한테 상처를 준 게 있잖아. 그래갖고 정말 이성으로 그걸 꾹꾹꾹꾹 누르면서 아니 자기는 안 가겠다. 여기 차에 있겠다 했더니 엄마가 아니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다. 따라가자. 좀만 그러면 가서 옆에서 기다려만 달라 이러더래. 그리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는데 또 엄마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라갔대. 거기를 따라갔는데 자기는 약속한 것처럼 이제 밖에 거실 같은 데 앉아있고 엄마만 이제 점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오빠는 이제 밖에 뭐 어디 현관 뭐 그런 현관 같은 데 있고 어머니만 혼자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 순간에도 막 자기를 거길 데려온 엄마한테 화가 났다가 아 근데 또 좀 이게 이렇게 화가 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아무튼 자기 감정이 엄청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좀 있으니까 엄마가 들어갔던 방에서 어떤 남자 무당이 나오더니 오빠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 가까이까지 와서는 오빠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맞네, 맞아 이랬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겠어? C인 거? 그치. 빙이지. 제대로. 그리고선 이제 다시 그 오빠는 혼자 현관에 남아있고 어머니랑 그 무당이랑만 둘이서 어디로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조금 있으니까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 무당이 이제 이 오빠한테 가까이 오더니 너 좀 괜찮아질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 오빠 말로는 자기가 그 점집 그 향냄새? 뭐 그런 냄새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절 냄새?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진짜 그 무당 말 때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막 속이 토할 것처럼 울렁울렁거리고 막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앉아있으니까 나아져서 엄마랑 같이 점집을 나왔는데 신기하게 정신이 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기해하면서 집으로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 오빠 보고 2층에 그 여자 그림 있잖아 이러면서
그 그림 엄마 주면 안 돼? 이렇게 엄마가 잘 보관해놨다가 다시 돌려줄게. 뭐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오빠가 그 그림에 엄청 집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거 가져가 라고 쿨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그림을 신문지 같은 데다가 싸서 가져가셨대요. 그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태워요. 글씨 좀 못 받았는데 그럼 어떡해? 아니지. 어차피 그 애는 못 나오는 거니까 그림에서 그 귀신은. 그러면은 그 애 본거지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봉인을 해놓거나. 아닌가? 원래는 그 그림을 태워서 없애려고 했대. 응. 원래는. 네. 그래서 엄마가 원래는 그 무당집에 갖다 주기로 했었던 거야. 네. 근데 엄마가 막상 그 그림을 받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 그 그림을 보는데 막 내 아들을, 왜냐면 얼굴이 그렇게 완전 창백할 정도로 아들의 어떻게 보면 기를 다 빨아먹은 거잖아. 하고 엄마가 가는 길에 그냥 갖다 버린 거야, 길거리에다가. 또 다른 피해들을. 그리고 나서 그 무당집에 갔더니 그 무당이 왜 그거 안 갖고 왔냐. 엄마가 그냥 내가 판단해서 저기 재수 없어갖고 그냥 오는 길에 버렸다. 뭐 별 수 있겠냐. 우리 아들 괜찮아졌을 텐데. 이러니까 이제 무당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가져와라. 그거는 안 태우면은 그 그림에 계속 있는다. 그랬는데 당연히 못 찾겠지. 그 그림은 또다시 누군가가 가져간 거지. 이제 그 오빠는 그때까지도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예 뭐 상상도 못했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림에 들어있던 귀신한테 완전히 접기? 그 빙의 같은 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진짜 그림이 들어오고 나서 막 밖에 나가기도 싫고 무기력해지고 자꾸 이상한 꿈만 꾸고 얼굴도 점점 창백해지고, 이게 다 그랬던 게 그 오빠가 기가 다 뺏기는 그런 거였었대요. 원래 서서히 그러다가 나중에는 몸도 뺏기고 영혼까지 다 뺏기는 거라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오빠 어머니가 이제 신기가 있으니까 자주 다니시던 점집에 가서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무당이랑 짜고 그 오빠를 억지로 점집에 데리고 갔던 거예요. 나중에 빙의를 빼준 그 무당이 했던 말이, 너 처음에 여기 점집에 들어오기 싫지 않았었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맞다고 뭐 엄마한테 화나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점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는 귀신 마음이고, 근데 일단 엄마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건 이제 귀신이 아닌 오빠 마음이라면서, 원래 빙의가 두 마음이 싸우는 뭐 그런 거라고 얘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무당이랑 그 오빠 어머니랑 기도 뭐 그런 걸 해서 오빠한테 붙은 귀신을 이제 억지로 잠깐 그 점집에 봉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 약간 묶어둔 그런 상태였대요. 근데 이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잠깐.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가 그 순간에 약간 이중인격자처럼 정신이 괜찮아져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그 그림을 아무렇지 않게 줬던 거죠. 저랑 남자친구도 그때 술자리에서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오빠도 자기가 이 경험을 안 했으면은 나 이거 진짜 100% 구라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그림을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빠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점집에 가다가 기사 아저씨한테 잠깐만 세워달라고 했대요. 어디 골목 같은 곳에서. 근데 그걸 그냥 버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골목이 어딘지 기억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죠. 그 오빠도 엄마의 행동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사실 자기 행동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많으니까 할 말은 없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이 아니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냥 그러고 싶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도 잠깐 동안에 씌인 거 아니에요? 그치. 그 귀신이 자기 없애기 싫으니까 맞아. 어머나 자기 집을 없애기 싫으니까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니까 이 엄마가 가져가면 자기는 죽는 걸 알지. 그치.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씌어서 버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꼬였냐면은 네 말이 맞아. 이게 사실은 그 아들이 왔을 때 바로 빼냈어야 돼. 근데 어때? 아들이 반감이 너무 크잖아. 지금은 들어오기 뭐 법당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하고 다 싫다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 말로는 잠깐 그냥 이성을 잡을 수 있을 만큼만 잠깐만 정신 차리게 해놨던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집에 갔을 때 그림도 줄게요. 가져가세요. 이랬던 거지. 하지만 귀신이 완전히 묶여있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지. 이거를 잠깐 이 사람한테 그냥 나오게만 한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 묶어둔 건 아니지. 그 엄마가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다 자기도 같이 빙의가 된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고 이 그림을 찢어버리고 싶지만 그냥 갖다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 그림을 뜬금없는 데다 갖다 버리고 무당한테 가서 했던 얘기 듣고 무당은 어이가 없는 거지. 내가 그걸 분명히 가져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실화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내가 검수를 해도 높은 게 실제로 진짜 빙의는 이래. 정말 안 빠지려고 악을 써.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빙의 구슬하잖아. 취소되는 건이 정말 많아. 할게요. 안 할게요. 할게요. 안 할게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 용한 선생님들 옆에서 보면은 특히나 이런 테마 전문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당장 할게요. 이랬다가 1시간 지나면 아니요. 저 안 해요. 제가 그걸 왜 해요? 딴 사람인 것처럼. 그래놓고선 또 다음날 되면은 제발 저 살려주세요. 저 하겠습니다. 또 좀 있으면은 저 안 해요. 날짜 잡지 마세요. 진짜로 이래. 아, 이 사연은 진짜 찐 막분할 정도로 실제로 빙의는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그냥 단순 정신분열자도 있을 거고 이상자도 있겠지만 진짜 빙의된 사람들을 나는 실제로 봤거든. 당연히 빙의된 사람들을 진짜로 보면은 우리가 막 TV에 본 것처럼 막 눈가 뒤집고 막 이런 경우는 거의 1%에 불과하고 대부분 99%, 99.9%는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 맞아요. 하지만 그 빙의가 발동될 때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점점 더 심해지고 컨트롤 못하면은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